야, 그 뭐 동영상 찍은 거 있어? 예원이? 네? 자, 공차가 양수래 얘들아. 그치? 불까지 쳐져 있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가를 해석해 보면 A6이 마이너스 A8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쵸? 그러면 얘들아 공차가 양수니까 이 등차 수열은 점점 커짐 점점 작아짐. 커지지? 그러면 A8이 크겠어? A6이 크겠어? 그러면 이건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서 추론하기를 A6이 음수고 A8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천재? 죄송합니다. 명탐정. 그쵸?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5D는 음수, A 플러스 7D는 양수가 되주나봐.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에서 A6냐? 6는 이제 음수인 거 밝혔는데 A7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자, 뭐 추론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가 추론을 해보면 A 플러스 5D는 플러스 A 플러스 7D가 빵이다. 그래서 2A 플러스 12D는 빵이다. A 플러스 6D는 빵이다. 아, 그래서 가 때문에 나왔네. 여기 0이라고. 그치? A 플러스 6D가 A7이랑 똑같잖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나도 식으로 한번 세워볼게. A6, A 플러스 5D인데 음수라고 우리가 밝혔지.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준 거는 0 플러스 3이래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AD에 대한 식 몇 개? 2개. 그럼 연립하면 된다는 거. 괜찮아요? 어려워? 이해 못하겠는 사람? 마무리 해보세요. 컨스텔레이션. 어? 뭐요? 자,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돼? 지워도 되니 얘들아? 얘들아, 그 코난 같은 명탐정이 되려면 뭘 잘해야 될 것 같아? 기술을 잘해야 될까? 가정을 잘해야 될까? 가정이죠. 봐봐. 그러니까 1214번은 이제 이게 질문일 것 같은데 A1 보통 A라고 나타내지 이게 마이너스 15래. 근데 A3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럼 두 가지를 가정해 주는 거지. A3가 양수라면 자 그러면 A 플러스 2D 빼기
a 플러스 3b가 빵이다. 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 0일 수도 있나? 뭐 0도 그럼 a3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빼기 a 플러스 3b는 0이다. 이 두 가지를 가정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요새도 기술 가정을 배워. 참고로 얘들아, 선생님이 최초로 가정을 배운,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배운 남자야. 우리 세대부터 가정을 배웠어. 그 전 세대 남자들은 안 배워. 남자는 기술, 그 다음에 공업 이렇게 배웠거든. 그리고 여자는 가정. 뭐 그렇다고요. 선생님 안 물어봤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괜찮니? 자, 그래서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정을 해보면 D가 빵이 돼버리네. 그럼 D가 빵이면 A3가 양수가 될 수 있남 없남? 없죠. 왜냐면 A1이 마이너스 15니까. 그래서 얘는 오순. 자, 두 번째. 그래서 마이너스 15 대입해주면 5D는 30, D는 6이 돼주죠. 그럼 A3 음수 맞네요. 그렇죠? 얘는 이제 하자가 없네. 자, 그래서 뭐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못 푼다가 아니라 벌어질 수 있는 사실들을 모두 가정해서 참인 걸 찾아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괜찮아, 서진? 또 없어? 질문? 자, 그럼 이제 우리 진도 나가면 됨? 요새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좀 하고 있는데 얘들아, 요 파트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더라고. 너무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숙제를 좀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등차 중앙 새로운 단어 나왔으니까 정의부터 보자. 등차 수열이 이렇게 세항 홀수항이 있을 때 이 중간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중항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어떤 명제지. 자, A, B, C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의 항이라면 EB는 A 더하기 C다. 이 명제예요. 등차 중앙 관계식.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역도 성립합니다. EB가 A 더하기 C라면 ABC는 순서대로, 근데 ABC가 아니라 CBA도 등차 수열을 이루긴 하는데 어쨌든 등차 수열의 항이 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피타고라스도 이 구조거든.
ABC가 직각삼각형의 세변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것도 성립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나면 ABC는 직각삼각형의 세변이다. 그래서 니네들한테 피타고라스가 뭐냐고 물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 뭐라 그래? 치료 중근육. 그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을 상징하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공식처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공식을 왜 배운다?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에서 세 항 이상이 나오면 이 등차 주항 관계식을 써서 방정식을 세워보는 것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뭐 얘가 왜 성립하는지 궁금하십니까? 너무 당연하죠. 연속한 세항은 항상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어 구조상. 자, 그래서 1227. 자, 갑자기 이 5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그러면 아니 이게 8차이잖아. 그럼 이게 7차, 4차이겠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 거를 써본다라면 뭔가 요거 중간항의 2배는 A 더하기 B다. 중간항의 2배는 3 더하기 11이다. 중간항의 2배는 B 더하기 C다. 이렇게 세 식을 써서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얘들아, 이게 등차 수열 성질을 이용을 해보면 요거 2개의 합은 요거 2개의 합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A 더하기 C는 이미 14고 이 B는 요거의 중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굳이 식을 3개까지 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방정식을 하나는 거둘 수 있다. 이게 등차중한 관계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괜찮아? 인정아? 형님, 그 28번 보면 등비수열 나와요. 나는 근데 이게 왜 넣었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봐봐 내 나는 등차 수열. 응? 뭐야? 뭐라고? 응? 아니야. 등차. 왜 등차야? 난 등비. 난 등비인데. 버전이 프린터다. 아니 아 그래? 유비 뭐야? 등차. 넌 등차야 편차야? 아니 그럼 등차라고 된 사람도 있고 등비라고 된 사람도 있어? 그럼 답은 그냥 서로 수도 있고. 답은 등비로 똑같은 날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 다니. 어이구 오타인가? 인수일이 좀 느린데. 근데 마플이 은근히 얘들 오타가 많아. 근데 등비수열 풀면 나오는데. 그래? 등차로 해라. 등차는 안 해. 등차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등차 안 나오는데. 아 등차는 안 나와? 네. 그러면 등비 수열을 안 배운 사람은 1228번은 넘어가세요. 이상 이거. 등차는 아니. 저는 이게 제곱이 2 곱하기
자, 뭐 터프 문제를 풀어볼까? 아니면 활용을 풀어볼까? 이거 재미없어 보인다. 1236번을 풀어볼게요.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 세수가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어우, 문자 많아요. 자,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래. 나는 구한 것 같다. 요거 벌써 구해버렸어? 현재 오늘 몇 시까지 하고 싶어? 오늘 첫째 아들이 사회 시험, 재시험 걸렸다고 문제집 10페이지 풀어야 된다고 울던데 불쌍하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그냥 등비중앙식을 일단 세워줬어. 요걸로 첫 번째 거, 요걸로 두 번째 거 세워줬어. 왜냐면 여기 있는 모양 만들고 싶어서. 괜찮니? 그러면 요거 두 개 빼고 싶지. 요 모양 비스무리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A 빼기 C는 B 빼기 2다. A 빼기 C랑 B 빼기 2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네요. 그쵸? 그래, 근데 뭐 어쨌든 요거는 아직은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A 빼기 C 식을 또 얻고 싶어서 요걸로 일단 하나 세워주고 2B는 A 플러스 24 요걸로도 하나 세워줬어. 2B는 C 플러스 31 그래서 뺐더니 요렇게 뺄게. A 빼기 C는 8이다. 됐니? 자, 끝났네요. 그러면 A 빼기 C는 8 여기다 집어넣으면 B 빼기 2는 16 괜찮아요?
그래서 문자가 많아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뭐 하나씩 써보니까 나오더라. 자, 그러니까 이 문탱이를 얘들아 한 문자씩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자, 등차, 또 등차 들어갔네. 서진아, 고대 이집트 수학문헌 아메스 파피루스가 좋아? 3차 방정식이 좋아? 아메스 파피루스가 좋아? 3차 방정식이 좋아? 아메스 파피루스가 좋아? 저는 싫어서 1240. 자, 1241번 한번 볼게요. 자, 잘 봐, 얘들아. 보통 세실근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팅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알파 플러스 b 알파 마이너스 d라고 많이 세팅을 해줍니다. 알겠어? 그래서 더했을 때 d가 없어지도록. 그럼 이거 3개 다 더하면 3알파잖아요. 그러면 6이니까 알파가 2가 되고 항근이 구해버린 거지. 그럼 2를 여기다 넣어주면 k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수는 이렇게 하고 짝수, 내수라든지 내수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해줘. 내수가 등차 수열일 때 이런 식으로 더해서 없어지도록.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ED가 공차잖아. 그거를 깜빡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팅하고 싶으면 문제 위에다가 ED가 공차임 이렇게 써놓고 실수를 안 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짝수가 홀수 개수가 등차 수열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짝수 개수가 등차 수열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 괜찮니? 근데 뭐 이렇게 세팅을 하지 않더라도 못 푸는 건 아닌데 이게 계산이 조금 낫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 자, 여기까지 해서 등차 조항 활용 문제 끝. 합. 뭔 합이? 오늘 합이 마플이 좀 많긴 많다. 자, 등차 수열에 한번 넘어갈게요. 자, 등차 수열 합 공식이지 말하자면. 선생님이 가우스 얘기 해줬냐? 서진아? 안 해줬어? 가우스.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으면 가우스가 5세일 때 그 수학사에서 천재를 꼽으라면 항상 나오는 인물이죠. 가우스가 5살 때 이제 학교에서 1부터 10까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가우스가 놀고 있었대.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왜 놀아 이랬는데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인데 그래서 55예요. 그래서 너는 그럼 1부터 100까지 더해. 했는데 유민아 또 이러고 놀고 있었는데 가우스가 시간 반응에 그래서 야 너 왜 놀아? 그래서 구했는데요. 몇인데 그래서 50은 50이요. 이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구했는지를 물어본 그 방법이 등차수열의 합공식입니다. 왜? 나의 5살과 너무 차이가 큰가? 카보스를 갖고 놀았던 나의 5살과 자, 그래서 가우스한테 물어봤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어떻게 구했니? 그래서 1부터 100을 일단 쓴대. 그리고 100부터 거꾸로 쓴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더하면 101이 10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부터 100까지 합의 2배니까 이걸 2로 나누면 된다고 하는 게 5세 가우스의 방법입니다. 왜요? 나 별로야? 선생님 저는 요렇게 하고 싶어요. 뭐.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의 단점이 뭐냐면 홀수함이 있으면 중간함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77부터 8230 이거의 중간함을 찾으라 그러면 뭐 공차가 뭐 3이다 이랬을 때 중간함을 찾으라 그러면 좀 짜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우스의 방법이 탁월하게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합을 썸이라 그러죠. 그 썸 말고 썸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썸 왜 이래? 자, 그래서 n항까지 합은 Sn 보통 이렇게 표현해주고, 자 초항을 A, 마지막 항을 L, 그 다음에 항의 개수만큼 곱하고 나누기 2. 자, 요게 등차수열 합공식이죠. 대표적인. 괜찮습니까? 자, 항상 이 공식을 까먹었을 때 가우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우스는 그리고 얘들 일찍 죽었어. 30대. 천재는 원래 단명한대잖아. 천재로 단명하고 싶어 바보로 120까지 되는 자, 그 다음에 공식이 하나 더 있죠. 자, 맨 마지막 항 L항이 n번째 항이기 때문에 a 플러스 n-1b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여기다 대입한 2분의 n 2a 플러스 n-1b라는 공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쓰임새가 약간 다른데 얘는 마지막 항을 찾기가 쉬우면 쓰고 얘는 공차를 구하기 쉬우면 쓰는 편이긴 해. 알겠니? 여기서 조금 더 그래서 둘 다 외우면 좋은데 초반에는 하나만 기준으로 잡고 계속 쓰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다른 걸 쓰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설명을 해주자면 요거를 좀 전개를 해보면 계산이 안 돼. 이렇게 생겼나?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보면 알겠지만 n에 대한 2차 항인데 상수항이 없는 형태로 생겼어.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 모양이랑 달라지면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괜찮니? 그래서 너희들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식이 많이 나오잖아. 혜빈아, 이런 식은 무슨 수열의 합이야? 야, 난 근데 겁나 이상한 게 느끼는 게 수업에 집중을 안 하다가 초성을 내면 집중을 초성이 사람을 끄는 마력입니다. 최영만 선생님 얘들 최영만 봤거든? 겁나 커. 아 진짜 아니 그 반포 한강지구에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나는 얘랑 아빠인가 하고 봤더니 여기가 최영만이야. 그리고 너희들 김영현이라고 알아? 그 최영만처럼 큰 씨름 선수였는데 선생님 고3 때 코 부러졌었나? 그때 농구하다가 코 부러져서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옆에 겁나 큰 사람이 앉더라고.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니네 그 목욕탕 의자 알지? 이렇게 찌그러져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앉는 의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앉게 되는 의자.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앉았는데 그 사람은 막 이렇게 앉는 느낌. 손이 이만한 손으로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진짜 손이 겁나 커. 손이 내 몸만 뻥안 치고 그건 좀 과장인데 겁나. 그러니까 내 손이랑은 아예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엄청 크다 어쨌든. 그리고 너희도 알지? 1cm 크면 1의 세제곱 큐빅 센티미터만큼 부피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10cm가 크면 1000cm 세제곱만큼 부피가 커지잖아. 그게 장난이 아니야 얘들. 그냥 내 상태가 키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커져 이렇게. 이만해 진짜. 겁나 커. 아 진짜. 너희들 뭐 최홍만 꿀밤 펀치 알아? 최홍만이 이렇게 꿀밤 때리는 거 그거 맞으면 쓰러지잖아. 우리가 봤을 때 뭐야 이러는데 장난치나 이러는데 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어쨌든 최홍만은 아니고요. 초항만. 초항만 등차 수열이 아닌 수열의 합입니다. 그딴 수열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초항만 규칙성이 없고 이항부터 규칙성이 있는 수열. 그런 걸 왜 만들었어요? 니네 짜증나게 하려고. 그쵸? 자, 어쨌든 합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된다?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바리? 뭐하지? 왜? 인생 무상?
일단 기본 문제 하나 풀어볼게. 1242번. 초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n항까지의 합. 자 그러면 뭘 쓰면 좋을까? 이 공식을 쓰면 좋죠. 두 번째 공식. 왜? 공차가 나와 있으니까. 자 2분의 초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인가? 요게 30일 때 n을 구해달래. 자 그러면 얘들아 계산하지 말고 여기 객관식에 숫자가 나와 있잖아. 30 이런 거 집어넣어 그냥.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나 근데 왜 이렇게 계산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23 곱하기 30이야? 그럼 끝도 없는. 그러면 이제 이 1, 2번 중에 하나 넣으면 돼. 왜? 1번이야 얘들아? 네. 너무 크네. 잠시만 또. 자 그래서 방정식 세우고 푼다. 자 우리 수업 몇 시까지지? 50분까지인가? 자 그럼 이제 좀 응용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좋은데? 1251 암산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왜 아야? 아이오 연습하는 중이야? (300을 25로 나누면 뭐지 얘들아? 12인가? 그럼 2번이네. 네? 어떻게 구했냐고요? 오늘 들은 가우스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비 왔는데 체육대회를 했어? 했었나? 뭐 했어? 어제 뭐 밖에서 축구라도 했으면 거의 샤워 수준으로 갈 수 있었을까? 지금 큰 스피치 많다. 체육관 가운데 안 쳐도 바깥쪽 우리 보는 것도 야, 니네 힘드니까 선생님이 성형 수술한 얘기 해줄까? 왜? 아, 네 얼굴이 성형 수술한 어떤 거야? 잘 들어 여학생들.
선생님이 이제 고3 때 농구를 하다가 이 농구공이 얘들아 이 백보드 모서리에 맞으면 이렇게 약간 수직하강할 때가 있거든. Do you know? 안 해봤니? 그래서 선생님이 센터였을 거 아니야. 걸그룹 센터 말고. 이 공이 뜨길래 리바운드를 미리 하려고 떴어. 잘 그렸다. 뜬 거 같지? 떴는데 공이 백보드를 맞고 수직하강하는 바람에 이 얼굴로 공을 받았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 입에서 피가 나오더라고. 코가 부러졌어. 근데 그때 이제 의학 분업 때문에 의사들이 막 파업하는 시기여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가서 코가 코를 밑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여기 있는 이제 물렁뼈가 이렇게 누웠대. 그래서 이걸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부었을 거 아니야. 이제 붓는 거 가라앉은 다음에 그 수술을 하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가라앉고 수술하러 갔는데 뭐 간단한 코에다가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스펀지 같은 거를 계속 밀어넣어. 코평수를 넓히려고. 기분이 상콤하죠. 니네 그 면봉만 닿아도 개 짜증 나잖아. 되게 두꺼워. 한 이 정도 두께. 왜? 근데 나 그 기분이 아직도 좀 기억나는 것 같은 게 여기 치주살 4방이나 맞았거든. 근데도 기분이 참 깨끗하더라고. 깨끗. 진짜로. 그 다음에 집게를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집에 오니까 계속 콧물이 줄줄줄줄. 그리고 이 스펀지 같은 거는 껴져 있고. 그래서 뭐 고3이니까 집에서 공부하면서 콧물 흘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 돼서 갈 때 이제 다시 빼는데 다시 또 상큼한 기분 2번. 이렇게 안에 여기 겁나 그 짜증나는 부분에서 결국 이렇게 빠지는. 근데 나 이때 느낀 건데 여기를 뭘 집어넣어서 그런지 이 코 안이 엄청 깨끗해졌나 봐. 그래서 이렇게 날숨을 쉬는데 이 공기가 진짜 배 아래까지 내려. 그래서 진짜 겁나 폐활량이 늘어나고 들숨 날숨이 겁나 커지. 너희들 그래서 그 코 막히면 이비인후과 가서 불어달라 그래. 그럼 그냥 금방 막힐 수도 있는데 한번 뚫리긴 뚫려. 기분이 더러워서 그렇지. 알겠어? 그래서 나 고3 때 농구하다 2번 다쳤다. 코 한 번 부러졌고 여기 발목 접질로. 자, 그래서 코 수술은 엄청 괴롭다. 생각해 보시라. 너희 코 수술 어떻게 하는지 알지? 여기를 자른 다음에 이 코 피부를 이렇게 다 드러내. 코 피부를 이렇게 들어.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는 거야. 그래. 그냥 물론 전신 맞추니까 안 아프겠지만 나는 뭘 안 집어넣었는데도. 자, 알아서들 하시고요. 야, 근데 이거 자 볼게. 자, 처음 2개의 항 A1이랑 A2
합이 12. 그 다음에 끝에 두 항 an 플러스 an의 항이 38.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필요한 게 초항이랑 끝항의 합이지. 그러면 유빈아, a1이랑 an의 합이랑 a2랑 an-1의 합이랑 같아 달라? 같죠.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50인데 그거의 반인 25가 초항이랑 끝항의 합이랑 일치하겠죠. 괜찮습니까? 가우스가 우리한테 알려줬지. 그래서 25 곱하기 n 나누기 2가 얼마래? 150이래요. 그래서 300을 25로 나눈 게 답이다. 괜찮습니까? 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오늘 왠지 엽기 떡볶이 같은 거 시켜 먹고 싶어. 난 엽기 떡볶이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추억이 있어. 학생들이 엽떡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시켜줬거든. 먹고 버릴 데가 없잖아. 보통 그래서 변기에 버린단 말이야. 애들이 변기에 다 버렸어. 거기까지만 얘기할까? 아, 그리고 이제 눌렀는데 하산포 팔았는데 아 진짜 연구해가지고 떡볶이 화산이 떡볶이 마구마구 흘러내리는데 그래서 떡볶이 시키는 거 안 좋아하는. 자, 그래서 뭐 등차 수열 기본 문제고 이 뒤부터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응용 문제들이 쫙 있거든. 와, 유형식. 요것도 이제 약간 수능형 문제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 유형식 1. 이것도 뭐 초항이랑 끝항을 알려줬으니까 합구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고. 아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좀 해줄게. 유형 10은 안 풀어도 되는데 풀고 싶은 사람은 풀어봐도 돼. 빼줄게. 그 다음에 유형 12 별표 1262번 한번 풀어보세요. 유빈아, 노가다를 시키고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방법을 알려주고 노가다를 하기 싫어? 방법 아니고 뭐가 나와. 싫은데요? 답정남이었어. 풀으세요. 아, 왜냐하면 노가다를 해야지 기억이 많이 남는단 말이야. 지세비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들 풀고 있구만. 아, 저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거야, 유빈아?
자,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일단 얘들아 5항까지의 합 S5죠. 지금 두 번째 공식 식을 지웠는데 S5를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게 이제 130이고 요게 435니까 연립해서 뭐 AD를 구하면 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지. 재미도 없고 AD 구해야 되는데 식 2개 나왔습니다. 선생님 끝. 자, 이 방법으로 풀라는 건 아니고 알겠어? 뭐 정 안 될 때는 뭐 식 세워서 이런 게 얘들아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접근을 해도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 식만 세우면.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것만 알고 기본적인 식 세팅을 못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선생님이 어떤 규칙을 알려줄게. 자, 여기 등차 수열 6개의 항을 선생님이 적어봤어. 괜찮니? 똑같이 2개씩 묶어서 더해볼게. 준범아, 이 밑에 있는 합들은 무슨 수열이에요? 똑같은 항의 개수만큼 묶어서 더하면 역시 등차 수열이에요. 참고로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등비 수열 하나 만들었는데 얘네들을 더해봐도 공비가 곱하기 4인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보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다? 등차 수열을 같은 항만큼 같게 더하면 대충 쓸게. 그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특징이야. 자, 그럼 봐봐. 5항까지의 합이 지금 130이래지. 됐니? 그리고 6항부터 10항까지는 그럼 얼마인 거야? 305니? 괜찮아? 아, 그러면 얘는 2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등차가 175야? 알겠어? 그러면 요 다음 요 9항부터 11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은 얼마다? 48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연립해서 AD를 구해도 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공차를 요 항의 개수만큼 나누면 또 공차가 나오긴 하지. 자, 그래서 잠깐만,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 있다. 1265를 지금 배운 대로 적용해서 암산으로 풀면 좋겠습니다. 금방 구하겠네. 인정아, 암산 됐어?
자 가보자. 자 10항까지의 합 200, 11에서 20항까지의 합이 300이죠. 그럼 얘랑 얘는 무슨 수열 관계? 등차 수열 관계. 그래서 21에서 30까지는 400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플러스 100 됐으니까. 그럼 400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이거 다 더해야 되니까 900.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D가 빵빵일 수밖에 없잖아, 일단.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그냥 2번 선택할 수도 있고, 빵빵인데 빵빵이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문제들이 요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이 열리보다는 이렇게 푸시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있는데 5개씩 묶어서 더하면 그 5개에서 묶어진 합들도 등차 수열. 10개씩 똑같이 묶어서 더하면 그 10개씩 묶은 것들 합들도 등차 수열이에요. 이해가 안 돼? 괜찮아? 안 괜찮아? 오케이. 뭔 소리도 못 알아들었구나. 지금 S10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 200이 되잖아. 그럼 S20은 1항부터 20항까지가 500이니까 여기는 300이지 합이. 그러니까 여기서 10개 더한 게 200이고 그 다음 10개 더한 게 300인데 이 불관계는 등차 수열 관계야. 알겠어? 그럼 여기서 플러스 100이 됐으니까 이 다음도 등차 수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00을 해줘야 된다. 공차가 100이. 그 다음에 31부터 40항까지의 합은 플러스 500이 돼야 된다. 괜찮아? 아까 똑같이 내가 그냥 예시를 들어줄게. 봐봐. 요거 두 항씩 묶어서 더한 것들도 플러스 40 커지지. 그럼 잘 생각해봐. 당연하잖아. 일정하게 커지는 애들을 묶어서 더했어 계속. 그럼 얘네들끼리 일정하게 다 똑같이 더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지. 그치? 그 다음에 3개씩 묶어봐도 6, 15, 9씩 커졌지? 그럼 그 다음 것도 9씩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똑같은 항의 개수만큼 묶어서 더한 것들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모성분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유형 14번까지 할게요. 등차 수열 합의 최대 치수. 응? 자, 지금 원래 수능에서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2차식 걸로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함수적으로 해석해서 최대 최소를 이렇게 푸는 거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은 뭐 굳이 이렇게 풀기보다는 간단한 내용이야. 자, 초항이 10인데 첫 번째 케이스 초항이 10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 수열은 점점 작아지지. 그러면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야? 여기나 여기까지 합이 최대라는 거지. 음수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합이 최대인 거지. 응. 그거 하나랑 반대. 초항이 마이너스 10인데 공차가 2야. 그럼 얘는 점점 커지잖아. 그럼 몇 항까지 합이 최소다? 여기 양수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합이 최소다. 뭐 그거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안 어렵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5고 공차가 2인 수열이 자, 그러면 자 2n 마이너스 37이잖아요. 됐어? 그러면 언제 양수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지. 얘가 언제 양수가 돼? 19항부터 양수가 되네. 그치? 맞아요? 여기 19 집어넣으면 양 1이잖아. 그러면 18항까지가 음수죠. 그러니까 최소가 될 때는 S18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S18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S18은 초항은 마이너스 35, 18항은 마이너스 1, 항의 개수 18, 남기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가보자. 마이너스 36이니까 18 곱하기 마이너스 18 그러면 끝이 4여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네요. 됐죠? 논설이 너무 어려워? 잠이 솔솔 와? 세빈이 175 되는 거 아니야? 민정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응. 자, 뭐 여기도 코프가 겁나 많네. 뭐 간단해 보이는데 1280번 같은 거 하나 풀어봅시다. 1280번.
바꾸겠어? 안 돼? 자, 얘들아 보자. 자, 이 수열도 얘들아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그런 수열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그걸 파악해야 되니까 결국 일반항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알겠어? 일반항 구하기 문제인데, 자, AD에 대한 식 하나, AD에 대한 식 둘 줬죠. 그러니까 일반항 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민정아 괜찮아? 그 사이에 근데 계산이 잘 안 된다. 그런 걸 파악해 주면 돼. 자, 처음 식으로 만들어 보자. a 플러스 3d 곱하기 a 플러스 4d는 a 플러스 5d 곱하기 a 플러스 6d. 자, AD에 대한 식 하나 생겼죠. 자, 두 번째는 A 플러스 10D가 마이너스 121이다. 식 둘. 괜찮니? 응. 물론 뭐 다르게도 해석은 해줄 수 있겠지만 뭐 얘들아 이거 2차식 형태인데 2차는 다 A 제곱은 다 없어지잖아. 별로 안 복잡함 생각보다. 자, 그래서 전개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A 제곱 플러스 7AD 플러스 12D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11AD 플러스 30D 제곱이다. 그래서 이거 없애주고 18D 제곱은 여기로 넘길까? 됐어? 그리고 공차가 0이 아니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그러면 D 약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4A 플러스 18D는 빵이다. 괜찮아? 약분할게 2A 플러스 9D는 빵이다. 자,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D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 1번항 구하면 끝나네. 근데 AD에 대한 식 두 개 줬네. 그럼 식이 안 모자르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질문이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식이 안 모자른 그냥 생각할 거리가 없는 문제야.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가 돼야 되냐면 선생님 저 연립이 잘 안 돼요. 좋은 질문이야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 핵심적인 질문이지. 식이 두 개, 문자 두 개씩 두 개 세워진다는 거. 선생님 저 이렇게 연립으로 풀기 싫어요. 좀 쌈박한 방법 없을까요? 좋아. 나도 좀 생각하기가 귀찮지. 왜냐하면 이게 뭐 계산 빨리 하면 금방 풀리니까 생각하기 괜찮다. 그럼 뭐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안 부족한 문제들은 얘들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 그 다음에 좀 뭐 특이하게도 풀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새끈하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퍼프라는 거를 달기에는 너무 구조가 단순하다. 왜 퍼프지 이게? 뭐 겁나 쌈박하게 풀리나? 뭐 한번 생각해봐. 심심하면. 괜찮아 민지마? 연립해줘? 자, 연립해봅시다. 2A 플러스 20D가 마이너스 242. 아유 왜 이렇게 커? 11D는 마이너스 242, D는 마이너스 22. 됐어요? 자, 그러면 A는 뭔겨? 222
그러니까 99요? 자, 그래서 A가 99고 B가 마이너스 22인 등차 수열의 합의래. 야, 근데 이거는 합공식 쓰기도 싫다. 99, 77, 55, 33, 11. 요거 5개만 더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어떻게 11로 묶어? 홀수의 합은 제곱이다. 맞죠? 홀수의 합은 제곱수잖아. 25. 25 곱하기 11이 되주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얘들아 보니까 중간중간에 응용 유형들이 많거든. 터프도 많고. 그래서 숙제가 힘들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유형 10번 제외하고 터프도 제외하고 숙제 내줄게. 오케이? 근데 선생님 저는 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터프까지는 풀고 선생님이 제외한 유형들은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몰아서 같이 풀어보죠. 뭐 나쁘지는 않아. 수능 같은데 나올 만한 유형들이어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숙제 검사 안 맡은 사람이 누구죠? 유빈이랑 예원이가 다 했어요? 고등학교 다 붙인 거예요? 뭐만 붙인 거예요? 보충. 그래요? 야야 잠깐. 가지마. 잠깐만. 야 그러면 오늘 오답 다 고친 사람 누구요? 아 소중이도 검사 맞다. 아니 저도요. 붙이 오늘 유빈이는 또 다 고쳤어? 네. 세빈이 예원이는 오답 좀 남았고 채점이 안 돼. 민정이는 다 고쳤냐? 자 그러면 그다음 성훈이 저번 시간 2개 남아 있는 거 괜찮냐? 이번에 숙제 조정해줬으니까 얘들아 그 다음 시간까지 좀 밀리지 말고 해오고 다음 시간에도 뭐 선생님이 지금도 너무 많아요 이러면 선생님이 조금 조정해줄 테니까 밀리지 마세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맞아. 근데 그거 할 필요 없잖아. 한근 2 구했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참이 되잖아. 그러면 K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K가 나오는데 굳이 왜 그걸 하고 싶었어. D 그 D가 너무 알고 싶었어요. 괜찮아?
세열은